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돈에게 인기를 끄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상냥할 것, 두 번째가 강할 것, 세 번째가 손이 빠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냥함에 대해 말하자면 돈에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돈을 상냥하게 대하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며 가방이나 옷, 화장도구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돈보다도 물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하고 상냥하게 말합시다. 돈도 혹사시키는 사람보다야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잘 가, 또 나한테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줍시다. 상냥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돈도 상냥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덕목인 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이 벌었는데 통장이 텅 비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도록 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물러 모으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돈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손이 빠를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이라도 마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필요 없어.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며 소홀한 태도를 보이거나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합시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정말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한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이 정말 좋아와 사람이 정말 좋아는 곧 돈이 정말 좋아는 말과 같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해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도 돈에게도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과 돈의 호감을 사는 것은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돈에게 늘 인사해야 돈이 나를 알아본다. 종종 친구들이 모이면 음식 가격 맞추기로 식사비 내기 게임을 하며 분위기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진 사람이 식사비를 전부 내야 하니 열기가 대단하죠. 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 노부 씨는 본인이 져서 돈을 내야 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말에 모두들 또 한 번 한바탕 폭소가 터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을 낼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낼 돈이 없으면 무전 취식으로 잡혀갈 테니까요. 또 돈이 없으면 살 집도 빌릴 수 없으니 노숙을 해야 하고 옷도 살 수 없어 헐벗은 채로 살아가야만 할 테지요. 그래서 저는 돈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저를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낼 때는 돈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돌아오세요. 하고 말하며 마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지갑 속에 있을 때는 돈님 계속 여기 계세요 하고 상냥하게 대하고요. 저에게는 마음 깊이 사랑하는 남성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 두 번째는 교육가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만큼이나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님 고마워요. 마음 깊이 사랑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요. 저는 어린 시절 도쿄의 변두리 구역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셨죠. 여동생까지 4식구였는데 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엄마의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을 만큼 외롭고 슬프며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 만큼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돈이 없다며 지금의 신세를 한탄해 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네, 가까이 하기는 힘들겠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줍니다.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라는 말은 의욕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뿐입니다. 돈이 없어는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매우 즐겁습니다. 돈이 없어라는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매력마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돈이 없어라는 말버릇은 절대 나오지 않게 봉인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 양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식간에 흘러 넘쳐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부터 2층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히 저금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온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여기서 최고가 되자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도록 웃으며 노력합시다. 주부라면 이 동네 최고의 주부가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가장 먼저 승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손에 넣은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부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돈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바로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부자는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해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죄책감부터 가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건네면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거 없는 죄책감은 부모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혹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주입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나와 당신을 포함해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입한 죄책감 때문에 돈이나 행복을 멀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수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요. 자신을 얽매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봅시다. 이 말이 말버릇이 되었을 때 당신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